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짤랑짤랑 짤랑짤랑 여기는 포천. 저희가 살면서 가장 흐뭇할 때가 언젠가요? 언제일까요, 선생님? 자기 일에 성공한 사람. 네. 그죠? 돈의 무게는 각자 틀리긴 하지만, 또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 어느 정도 기본은 닦아가면서 이렇게 나이를 먹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각자 벌어먹고 사는 건 다 누구나 힘들어요. 저희들도 무업이 직업이지만 사실 손님이 많아도 걱정이고요. 없어도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게 없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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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보면은 어디 가든 이렇게 상이 이렇게 당하면은 그 상 당한 집에 가도 될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많고요. 네. 손님이 왔는데 너 상 만들었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보면은 너 상 만들었어 하면은 자기 직계 가족이 돌아가신 경우가 많고, 사람들이 좀 어디 가기 꺼려하는 거는 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일찍 가신 분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희한하게, 그리고 내가 몸에 칼을 댔어, 수술을 했어, 그러면은 이상하게 막혀요, 사람이 하는 일이. 네. 그죠? 징징징징. 결국에 그걸 풀어야만이 돼요. 근데 저희들도 이렇게 막 일하다 보면은, 아, 저게 진짜 빙의가 껴서 저러지도 하나. 아, 풀긴 풀어야 되는데, 비싼 돈을 받고 해야 되는데, 안 풀리면 어쩌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틀 전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이유도 없이 막 어지럽대요. 죽을 것 같아. 병원 가도 원인은 없대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그 빙의가 된 것 같다, 뭐 묻어온 것 같다, 한마디 맞은 것 같다, 우리가 주당 맞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영락없이 머릿속에서 의심문해요. 진짜 이게 한 방에 될까? 근데 희한하죠? 네. 그날 저녁에 팍 구슬해서 풀면요, 다음날 멀쩡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자신감 있게 이런 일을 하게 돼요. 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정말 우리가 뭔가 행위를 이렇게 하면은 항상 저도 의심을 해요. 사람인데 이게 될까? 심하니까. 근데 사실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의사들이 되게 병 걸려고 죽게 생긴 사람을 무섭게 찍고 막 살려내잖아요. 마취를 하고. 네. 저 수술하면 나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지만 전문가인 교수들이 만지면 멀쩡하게 살아나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그죠? 네. 의술도 대단하고, 우리의 점술도 대단하고, 우리가 뽑아내야 되잖아요. 네. 저는 다른 사람 직업 모르니까 비교를 하는 게, 저는 의술을 항상 비교를 해요. 저는 아픈 사람, 아플 것 같은 사람을 제일 잘 잡아내요. 몰라요. 저는 신줄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집안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경력이 오래된 그 큰어머니가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사람들 다 나갔어.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저한테 신이 왔어.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암 걸리겠다, 통 걸리겠다, 일찍 죽겠다, 이런 게 천마디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안 틀려요. 너무 맞아요, 그게. 그래서 안 맞았으면 더 좋을 텐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재주를 부르고 싶다 해서 불러진 건 아니고, 실제로 신령님들이 저한테 탁 씌워서 이렇게 제가 보는 건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자기 하는 일이 잘 돼야 좋다. 그죠? 그러면은, 저도 성이 당했었어요. 근데, 한 18일 동안, 19일 동안, 그 많은 손님이 한 개도 연락 안 와요. 너무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상중인 사람은 조심하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머, 갑자기 손님이 아예 없으니까, 야, 신기하다. 신랑님, 그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전화 한 통화도 안 온다니까요? 요비똥, 신랑님 준비했어. 너 못 봐. 너는 상문 든 상태에서 손님 못 봐. 이렇게 좀
딱 하는 거 너무 신기했었어요, 저는. 근데 딱 신랑들이 용궁기도 갔다 와. 그래서 방생 갔다 오고 용궁기도 갔다 오고 나서 하니까는 막 그때부터 빠바바바박 터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잠도 못 잤어요. 막 일도 많고 이래서. 근데 지금 계속 이 정도 터졌으면 조금 이제 조용할라나 했거든요. 근데 아까 꽃도령이 하는 말이 선생님 예약 전화 엄청나게 들어요. 네. 큰일 났대. 그래서 일단 받아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신랑님들이 참 조화 속이 무섭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 그 손님 막 돈 업당에 얼마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제 업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역시 그러면 그렇지. 그만한 사람이 어디로 가? 신랑님 오려고 다시 원상복귀. 좀 신기할 정도로 하루도 안 빼고 이렇게 일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네. 그래도 막 어젠가 이제 남편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잠깐 손님을 하루인가 안 받았거든요. 근데 손님이 또 이겨질라나 궁금해서 오늘 동영상 찍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꽃도령이 어제부터 손님이 난리가 났대요. 저는 어제 안 받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손님이 많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요. 그 빙그레 웃는 거는 역시나 내 하는 일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저한테 10억이 떨어졌어요. 그 기쁨과 제가 10억을 볼 만큼 사람을 많이 봤어요. 이 그 기쁨이 너무나 좋은 거죠. 이게 내가 꼭 있어야 할 사람이구나, 살아야 할 사람이구나.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는 막 엉엉 울면서 성불하면서 선생님 은혜 잊지 않겠다는 사람 막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에서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를 그냥 잠깐 하고 싶고요. 제가 2023년 조심해야 되는 띠. 뭐냐? 내가 당연히 내일 63대 3대죠. 그 다음에 쥐띠, 언수띠, 용띠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개띠 하나를 넣었어요. 내년에 조심해야 할 띠. 우리가 3대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띠입니다. 그죠? 기본이겠죠? 근데 쥐띠. 자, 쥐띠는 내년에 보면은, 자, 사고수가 꼭 들어있습니다. 무상하다, 인생이. 왜 인생이 무상해? 그쵸? 올해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사람이 무상하다는 뜻은 뭐냐면,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할 수가 있다. 뭐 줄까 같이 해보자, 동업해보자, 막 설치면서, 우리는 너무 친하게 너무 이렇게 다가온 사람 무서운 거예요. 순진한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뭔가 엮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쥐띠들이 내년에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잘못하면 이렇게 정신적으로의 문제도 생기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사기나 이런 거를 배신을 당해서 우울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쥐띠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채비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뭔가 준비하려고. 근데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 힘들다 보면 우리가 동업자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그래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써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상대방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백발백승. 그죠? 그래서 당할 수가 있고 엮일 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쥐띠들 내년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보니까 각 이론들이 모두 다 심신이 좀 고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띠도 나름이라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원숭이띠가. 근데 내년은 원숭이띠들이 눈쌈대, 눕는다는 게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꿈에서 눕는 조상을 보면은 재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눈쌈대, 자, 3대들이 원숭이들이 다 나쁘냐? 예, 내년에는 거방 각각 3대들이 모두 다 조금 심사숙고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년에 잘못하면 톡톡하게 3대를 치를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푸른잎이라도 하나 잡으면 괜찮은데, 그거는 뭐냐면 푸른잎이라는 거 돈이에요, 돈. 괜찮은데 싼 거랑 이렇게 좋은 일이 그냥 여기서 얹혀가기가 좀 힘든 얘기인데 좋은 일이 있기가 조금 그렇다 이거예요. 원숭이들이 내년에 모든 거를 보면은 사고수는 없어요. 쥐띠는 사고수도 있어요. 근데 사고수는 없는데 내가
안전망 있는 데서 조금 벗어난다 그래요. 안전망 있는 데서.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겠다. 그리고 떼놈을 만나서 여기도 잘못하면 들통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떼놈은야 내가 의심의 놈을 만나서 내가 그만한 고충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 운생이들은 내년에 건강운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요. 자칫하면 칼을 씻게 될 수 있는 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다친다면은 얼굴 주변을 내가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우리가 얼굴 주변을 다치면 매우 좋지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얼굴 주변을 많이 다칠 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면은 우리가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아니면 배 나왔다고 밥을 많이 안 먹는데 이 사람들의 기운이 휩쓸리면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 적당한 양 조절해서 내가 꼬박꼬박 잘 섭취해서 영양분을 이렇게 채워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안 그러면은 초에는 괜찮은데 여름 시절부터 가면은 막 굉장히 내가 체력이 고갈되고 힘듭니다. 그 다음에 용띠. 자, 용띠가 용케도 올해는 9수인데 잘 벗어난가 했더니 사실 벗어나지 않아요. 용띠들이 올해 보면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기가 꺾여요. 올해는. 그래서 그래도 8월달까지는 괜찮은데 오늘 9월부터는 금전이 말리기 시작한다. 금전이. 그리고 용띠들이 올해 칼된 사람이 좀 많이 있어요. 성형을 했든 어디 아파서 했든. 근데 금전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마르지는 않았으나 그나마 먹고 살만 했는데 이렇게 음력 이렇게 8월 지나서부터 9월부터는 금전이 갑자기 되돌아서는 거야. 나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돈이 없는데 힘들어서 큰일 나지. 그쵸? 그래서 참고 보면은 좋을 거만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꼭 문제를 만드는 게 있어. 용띠들이.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그래도 차고 넘쳤던 것이 조금, 이렇게, 개짝이 조금 비어, 돈이. 그리고 투자했던 투자맥이 얼쑤나 얼쑤 했던 것들이 마구마구 도망가다. 투자하지 말라고, 새로. 이미 투자한 것들은 내가 봤을 때 내년, 중반기서부터나 조금 좋아지면서 내년 후반기 쪽에 이렇게 아슬아슬함처럼 이루어지면서 좋은 꼴을 한때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연말 때쯤 이렇게 그거를 투자한 금액을 빼지 않으면 그 후부터는 되게 장기적으로 고전을 한다. 그리고 후년부터나 그 기세가 막강해질 거다. 근데 우리가 금전이 이렇게 굴곡을 일으키면서 개짝이 빈다면 그때부터 살기가 조금 고단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때 어느 정도 연말 때 딱 오르기 시작하면 내가 이거를 금전화를 시켜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인간이 굉장히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더 욕심에 그거를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내년에 굉장히 실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띠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금전에 휘말리면은 친구도 의리도 없어요. 왜? 돈 안 빌려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디다 투자했는데 망했네, 만에 그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이 점심조각 먹자고 해도 안 먹어요. 요즘 눈치가 뻑입니다. 제가 어쩐지 요즘엔 빈곤해 보인다. 근데 나를 보면은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것 같거든? 저도 느낌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막 사다 주면서 돈 좀 줘. 그러면 나 돈 없어. 나 줘. 그러면은 선생님이 돈이 없으면 어디 있어? 그래요. 그래서 없다니까. 그러면 뭘 하냐면 숨겨둔 돈 좀 빌려줘.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얼굴을 보면 또 안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이루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개띠를 보면은 개띠는 지금은 그냥 괜찮아요. 그냥 먹고 살만 해요. 근데 2023년도에 굉장히 슬픈 일이 나에게 있을 거다. 슬픈 일이 있다는 건 뭐예요? 가까운 지인을 내가 잃을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어울렸고 항상 이렇게 함께 있던 사람들은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놀러 가는 것도 그렇고 여행 가는 것도 있잖아요. 외국에 가는 것도 그렇고 또 차 타고 가는 것도 그렇고 특히 배 타고 가는 거
배 타고 왔는데 뭐가 큰 문제가 있어? 있어.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년에 굉장히 어떤 사고 수도 비치고 굉장히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내년에는 개울가에서 우물을 달라가기가 쉬운 거지. 예? 네가 무슨 버스칸에 앉아서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물 내놓으라는 것도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물 들어오는데 먹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냥 빗대 사는 여기인데 네가 그러면 버스 운전도 못하는 게 운전하고 네가 폼 잡고 어디 가겠다는 거냐, 그만큼 어려운 거를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은 내가 막 지시만 하면 걔가 갈 것 같아.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년에 걔띠 안 좋다고 했잖아. 사고 수 있다고 했잖아. 지인을 잃어버렸을 때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사고를 보면은요, 멀쩡한 사람들이 술 한잔 먹으면은 지차도 아닌데 술 기운에 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보험도 안 들었는데 또 나가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죠. 제 지인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여행 다니고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중자애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슬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좋은 띠를 이렇게 말했을 때도 솔직히 촛불을 켜라 했지만 여기는 안 좋은 지금 띠를 제가 하기 때문에 촛불반을 좀 하면 그래도 막아갈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왜? 지가 어떤 사람이 내일 어디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행 가지마 그랬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운전 잘했기 때문에 갔다 올게 그래요. 근데 갔다 올게 해서 저는 아무 생각 안 했어요. 뭐 보살은 맨날 그것만 보나요? 근데 갔대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다음날 아침 10시쯤 전화했어요. 자기 가족 누가 살아있는지 좀 보달라고. 근데 제 입에서 갑자기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죽었어. 그게 뭐냐면 가다가 둘이 차에 타고 불타서 죽은 거야. 큰 사고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갑자기 아침에 물어봐서 떨렸어요. 뭐야 죽었다는 소리가 나와. 근데 왜 타버리면 사람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살았나 죽었나라도 알아야 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한 사람은 죽은 것 같은데, 미안하다 죽었다가 죽은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아직은 목숨이 끊기진 않은 것 같아. 빨리 찾아야 돼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전복을 해가지고 너무 늦게 찾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녁 늦게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했죠. 그러면 사고 나고 바로 찾아고 가도 살까 말까인데 저녁에 찾았으니. 그쵸? 근데 아까 내가 촛불 켜 이런 거는 뭐냐면 촛불 킨 사람들은 통화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멀쩡했던 너한테 내일 가지마 막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말을 들어주면 참 좋은데 하는 말이 가기 전에 그 차 정비 싹 하고 갔대요. 근데 사람 일은 모른다니까요. 정비하고 다 갔는데 가다가 급브레이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차가 점프하면서 막 돌면서 딱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못 찾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도 믿어서는 안 되고요. 대학 교수님도 믿어서는 안 되고요. 오진이 다 있잖아요. 그죠? 본인이 자기 관리를 조심스레 다루면 되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 꿈이 안 좋다.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기 전에 나를 믿어. 그냥 내 꿈이 안 좋으니까 우리 내일 여행 가지 마. 근데 제가 친구하고 둘이 놀러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한테 놀러 갔다 오면 둘이 엄청 뭐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분은 다 취소했어요. 왜? 그동안 엄청 어렵게 자기네가 준비한 시간이래요. 근데 내가 물어봤도 그래서 가지마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고맙게도 안 갔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잖아요. 그죠? 누구나 평생 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게 어딨어. 야 가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들이 말 잘 안 들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죠? 일단은 여러분 그래도 이때부터라도 이렇게 좀 띠가 좀 그런 사람들 특히 개띠 진짜 조심하시고요.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도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내년에. 내년에 3제도 아닌데 개띠는 개띠가 가장 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